자,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곽정아 외교안보 국제부 기자 세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 7시 23분쯤이었습니다.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이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5년 만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요, 오늘 출근길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말했듯이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또 한 4,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따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개최가 되고 저는 중간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 NSC까지 소집해서 이 대응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 북한에서요, 이 4,000km 거리가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서 날아갔습니다.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금 5년 만의 일인데, 공교롭게도 한미일 군사훈련이 다시 재개된 것도 5년 만이거든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응 지금 아주 예민하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지역에서는 그 경고가 울려 퍼지면서 아주 기차도 멈추고 지하철도 멈추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피난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아하. 방위성이 발표하기로는요. 오전 7시 23분쯤 미사일이 발사돼서 7시 28분에서 29분 일본에 있는 아오모리현 상공을 지났다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7시 44분에 일본 동쪽 3,200km에 있는 태평양 일대에 미사일이 낙하를 했습니다. 네. J-얼럿이라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인공위성으로 이걸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피난이나 아니면 경보 같은 걸 내보내는 시스템인데요. 네. 홋카이도 내륙과 도쿄 일부 지역까지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라는 경고음이 발생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을 하라고 경고 지시가 내렸습니다. 네. 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통과하는 순간에 일본 내부는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거나 다름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북한이 오늘 쏜 탄도미사일 그 재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비행 거리가 4,500여 킬로미터고요. 고각도라고 하죠. 고도가 970km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속도인데요. 속도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려 마 17로 측정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미사일의 정체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군사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중거리와 ICBM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 단계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무기 개발 시험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인데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장거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단계 같고, 달 발전시키면 화성 15, 17형 같이 ICBM으로 갈 수 있는 그 전초 기술을 획득하고 중거리 IRBM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바꿨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리고 측정됐던 미사일의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게 측정이 된 마 17이라는 속도. 지금 군사 전문가 얘기는 중거리 미사일이지만 장거리 미사일로도 전용이 가능한 새로운 무기 같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나왔군요. 네. 이게 지금으로서는 화성 12형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게 2017년에도 2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무기도 개량이 되기 전이었고, 네. 오늘은 오히려 이 마 17이라는 속도를 보시면요. 어느 정도 빠른 거냐면 음속의 17배, 그러니까 시속 2808km입니다. 어허. 얼마 전에 그
나사에서 소행성 하나를 충돌시켜서 궤도 그랬죠. 이탈시킨 우주선이 마 16이에요. 아하. 지금 쏜 미사일보다 더 속도가 느립니다. 네. 그 정도로 빠른 미사일인데요. 화성 12형을 최대 사거리로, 최고 속도로 쏘는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실험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네. 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이 미사일의 재원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열흘 사이에 벌써 5번째 도발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만 보더라도 지난 9월 25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벌써 5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한미일 연합훈련도 이유가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실험이 잦아지고 다양한 미사일을 쏘는 이유, 일각에서는 핵실험 가능성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 중인데요. 이 말은 전술핵을 탑재해서 다양한 투발 수단을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쏠 때도 보면 시간을 다르게 하고 무기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단들을 이제 한미가 어떤 정찰 자산으로 아하.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또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는 이달 말에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자산들이 얼마만큼 측정을 하고 포착해내는지도 체크해보고 또 북한의 경우에는 핵탄두 소형화를 통해서 핵미사일의 다양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졌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외에도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핵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실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번에는 그냥 있기에는 진짜 의미가 굉장히 심장한 그런 미사일 발사거든요. 그렇죠. 어떤 대응이 예상이 됩니까? 저게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게 자신감의 표현인지 절박감의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 네. 사정이 워낙 통제되고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북한 정권의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 북한의 어떤 그런 핵 전력은 훨씬 더 강화됐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북한은 점점 더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두려운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일본의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도 위로 날아갔을 때 그 비상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열차를 멈춰 세우고 대피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게 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심리적인 무장 해제를 정권이 시켜놓은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북 간의 긴장이 고도화될수록 어디가 더 많이 손해를 볼까요? 아무래도 가진 거 많은 쪽이 손해인 겁니다. 네. 안보 불안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 위험 그러면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더 많은 손해를 보는데 지금 북에서 하는 것은 핵실험은 뭐 10월 말경에 있을 수 있다라는 뭐 예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미일 군사 훈련에 맞서서 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네. 이번에 가장 고도화된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번 우리가 국군의 날 현무5라고 하는 그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맞대응적인 성격도 좀 짙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이 전역에 공포에 떠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네. 이것이 한반도 주변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전쟁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을 일본 아마 국민들은 실감을 했을 터인데 네. 결국은 유화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몰고 가면 대화를 하지 않겠고 결국은 남북한의 해결은 영원한 분단이든지 전쟁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어느 정권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더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